안녕하세요. 재현이옴입니다. 한 3주 만에 영상을 제가 올리는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정말 더운데요. 더위와 추위에 모두 취약한 저로서는 요즘 임장을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직 가볼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꼭 임장을 가서 영상도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영상 주제는 제가 서울 구축 전세로 살았을 때랑 경기도 매매 실거주로 살았을 때에 대한 현실적인 장단점을 나눠보려고 해요.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해서 매매 후 실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매 후 실거주를 해보니까 직접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도 중에서 어디에 신혼집을 마련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살았던 서울 구축은 얼마나 구축이었냐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당시 저희의 첫 신혼집이었고 남편과 저는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이었는데요. 첫 신혼집이라 예산에 딱 맞는 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은 비록 구축이었는데 바로 근처에 마트도 있었고 역도 가까웠고 산책할 수 있는 하천이 바로 아파트 앞에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좀 더 가면 핫한 카페랑 놀거리도 많은 동네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어서 살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당시에 서울 전세로 살았을 때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집 내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컸어요. 아파트가 북도식 구조였고 중앙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구별로 냉난방 조절이 좀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살았던 동호수가 중앙난방 시설이 좀 가까운 편이었는지 다행히 겨울에도 바닥이 뜨끈뜨끈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일러 조절을 할 때 방은 따뜻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거실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실 거실 난방은 안 켜도 되는데 이게 중앙 난방이다 보니까 거실도 따뜻해, 안방도 따뜻해, 불필요한 공간까지 다 난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관리비에 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집 구조상 세탁기를 주방 옆에 빈 공간에 둬야 됐었어요. 근데 북도식 아파트 특성상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부터 거실까지 일자로 빵 뚫린 구조거든요.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은 거실까지 세탁기 돌아간 소리가 그대로 쭉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파트는 20평 초반대였어서 제 기억에는 4구 타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좁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세탁기 소리가 거실까지 아주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부분이 살면서 아쉬운 점 중 하나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구축이라기보단 제가 좁은 평수로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수납이 좀 부족했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신혼 때 많은 물건을 막 왕창 사진 않게 돼서 돈 절약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튼 서울에 살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장점도 많았지만 이런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경기도로 넘어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2년 정도 서울 전세 살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주를 하고 있다가 계획이 없던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계획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직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역을 제 생각보다 멀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남편과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어디로 이사 갈지를 알아보다가 경기도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바로 매매를 해서 가지는 않았고 일단 경기도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세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우리 집을 살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매매를 결심하고 매매 후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매하고 실거주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졌던 부분은 일단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는데 완전 구축도 아니고 완전 신축도 아니지만 딱 준구축 아파트거든요. 매물을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파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지금 인테리어를 해서 살고 있고요. 예전에 전세 살 때 생각해보면 집을 꾸미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안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즐기면서 삶을 보냈던 게 맞았어요. 왜냐면 밖에 공원도 넓게 있고 마트도 좋고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집 안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매매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니까 내 집을 꾸민다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집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매수를 한 거다 보니 이게 시간이 지나도 집의 깔끔한 분위기나 단정한 느낌이 유지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고 몇 개월 살다 보면 결국은 집은 다 집이고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집의 깔끔한 분위기나 기운이 저한테 긍정적으로 항상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공간으로서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아무튼 좋았어요. 너무 이제 인테리어를 찬양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인테리어 한 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부가 인테리어를 꼭 했어야만 하는 상태의 집이기도 했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왔는데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거주를 꽤 오랫동안 하려고 생각한 집이라. 어쨌든 저는 되게 이렇게 만족하면서 경기도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겠죠? 서울에서 멀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서울 도심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강남에서도 보고 연남동에서도 보고 성수에서도 보고 서울의 약속 장소를 잡는 게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일부러 퇴근하고 갈 수야 있는데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보다 집에 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체력이 줄어드는 이슈도 있고 아무튼 이제는 약속을 일부러 서울로 잡지 않으면 서울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서울에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꽤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변 인프라가 좋았던 서울 구축 전세, 지금처럼 집 상태가 쾌적한 경기도 중고축 매매의 장단점을 살면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결혼 준비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첫 번째 집을 마련한다면요. 저는 굳이 서울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도에 정말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서 자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재테크를 잘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좋은 매물이 나올 때 계약금을 딱 쏠 수 있으려면 비싼 전셋집에 우리의 모든 현금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혼 준비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열심히 재테크를 하면서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았다가 눈여겨본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하는 로드맵을 그렸을 것 같아요. 추가로 제가 전세로 너무 오래 살지 않았던 건 정말 잘했던 선택 같아요. 3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물론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오래 살았던 기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원래 서울 전세에서 2년 살고 나서 2년을 더 연장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4년 동안의 시간에 저와 남편의 전세 자금이 아파트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비용을 점점 놓치는 거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은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부동산 시세가 현재처럼 불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느껴요. 매매로 들어와서 집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혼부부분들 중에서 어디에 집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면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예산, 출퇴근 거리, 그리고 주거에 바라는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